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홀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 분위기.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아시다시피 그 지구과학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 또 가장 잘 가르친다, 그런 말을 혼자 하고 다니는 최성우 선생님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인기가 별로 없지만 이 화학이 요즘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작다. 아니, 인기가 없는 게 아닌데 인기 굉장히 많죠. 혹시 여기서 양진호 선생님의 별명 아시는 분? 손 들고. 나오라오. 앞으로. 짱구 같아. 야, 바로 나오네. 좋겠다.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고. 기본이지. 네, 진행하시죠. 저 친구 크게 될 겁니다 아마. 예.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 두 번째 나오는 요 부분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시고 예,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사진은 상당히 과장적이죠. 예. 아니요 하신 분이 이따가 US를 받을 거고요. 네 하신 분들은 복사도 하지 마시고요.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프로필은 이렇고요.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모든 생활을 한 건데 어릴 때 잠깐 이 그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목포는 광주하고 또 지근거리여서 항상 목포에 오면은 제 고향 같다 생각하는데 이게 보성이라고. 보성이잖아. 태어난 건 보성이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못 써요. 미안한 게. 서울만 써서 좀 미안하고 고향에 왔으면 이제 막 사투리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야구장에 가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못하냐 막 이거 있잖아요. 예, 근데 차근차근 수능 대박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최성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재미없으면 무시하시고 재미있으면 받으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개념이 모여야지만이 성적이 수직 상승한다. 이게 이번 강의의 컨셉이에요. 자, 작은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작은 개념. 뭐 개념을 설명하면 여기 어차피 방송이 나가니까 일단 편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3들 잘 들어. 1단원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학하시는 분들. 1단원. 원소, 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막 얘기하는데 작은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통해서 아, 이거다. 1단원에 뭐가 있냐고 툭툭툭 나와야 돼. 그게 작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단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작은 개념이 모여야지만이 성적이 수직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 때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게 고통이 돼요. 10문제 푸는데 막 20분 걸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는데 그 실력은 EBS 기본 개념을 봐라.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기본 개념 쌓고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런 패턴으로 가라 말씀드리고요. 자,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성적은 저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겨울방학입니다. 지났죠. 예,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6평 전까지입니다. 역시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지구과학으로 갈아탄다. 아, 이게 문제야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소문이 많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저희가 솔직히 과학이잖아요. 이게 좀 참 그런 게 우리가 만약에 국어영수였으면 너희들 앉아있지 않았을 거야. 막 와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했을 텐데 우리 과학이라고 그다음에 또 앉아있는 문과 학생도 있을 거예요. 쟤네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 근데 잘 보시면요. 겨울방학 때 국어를 많이 공부합니다. 국어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요. 그리고 수학에다가 또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과학은 잘 안 해. 솔직히. 그리고 이제 괴소문이 돌죠. 괴소문이 돌아요. 6평 이후 해도 돼. 과학은. 예, 지구과학은 솔직히 그래도 돼요. 지구과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열심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구과학은 뒤에 천체만 하면 돼. 안 그래? 생물은 유전만 하면 돼. 맞죠? 근데 화학은 안 그래. 화학은 1단원부터 헬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포기합니다. 여기서 주로 자기의 진로 선택하죠. 나는 천체 물리학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바뀌는데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도약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9평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높이가 달라요. 높이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겠지만 자기가 찐이 빠지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이분은 찐이 빠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저한테 통역을 요구했어요. 찐이 빠진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건 저도 뭐 찐이 빠진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찐이 빠진다는 뭔지 아세요? 일단 신체에 찐이 없잖아요. 이게 지구과학 마인드입니다. 맨 별이나 보는 사람 뭐 알겠습니까? 예? 찐이 빠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야. 예. 액기스란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에 이만큼 노력을 해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고 나서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높이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모든 과목을 눌러가면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겨울방학 때 국어만 열심히 공부하고 국어 잡느라고 과학을 못 잡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꾸준히 처음부터 공부를 해와야지만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해주시면 분명히 6평 찍고 9평 넘어서 수능까지 만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화학은 쉬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수능도요.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수능 쉬울 거예요. 만약에 어려우면요. 교육청이 내 얘기를 들은 거야. 평가원이 내 얘기를 듣지 않길 바라면서 점점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 분석이 돼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평 대비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학생들 킬러라는 거 아시죠? 킬러가 뭐가 있냐면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금속의 반응성, 탄화수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은 책들 보시고요. 자, 화학 하나만 들어봐. 이게 있는데 킬러보다는 득점 위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킬러 만약에 3개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킬러 3개. 킬러 3개 다 틀리면 몇 점이에요? 9점 빠지죠. 그러면 41점이죠. 41점이면 만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화학 좀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너 몇 점이니? 나 41점이요. 38점과 41점은 격차가 있어요. 느낌이 달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물어보면 맨 양적 관계만 하고 있어요. 맨 중화 반응만 하고 있어. 시간을 다 쓴다고요. 근데 틀려. 어차피 틀려.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킬러보다는 아까 전에 작은 개념, 즉 득점 위주로 해가지고 킬러 다 틀리고 41점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킬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풀 때.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쉬운 데서 확보해야죠. 그래서 6평까지는 이런 전략을 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럼 9평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안배까지 신경 써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킬러를 손봐야겠죠. 자, 킬러 3개 중에 하나만 잡자 혹은 2개만 잡자 이러면 44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운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즐겁잖아요. 너 몇 등급이니? 잘 모르겠어. 내가 2등급인지 1등급인지 이거 하고 너 몇 등급이니? 나 4등급인지 5등급인지 모르겠어. 요건 다른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탐구 때문에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탐구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탐구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맞죠? 우리가 비록 변두리 과목이지만 국영수 하시는데요. 탐구 때문에 대학이 뭐 못 가네 뭐 이렇게 대학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탐구 못하면 대학은 아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문제도 20문제밖에 안 돼. 시간도 30분만 시험 보면 돼. 그러니 단기간에 완성을 하지 말고 그걸 늘려서 좀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 100% 1등급 나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능 어떻게 할 거냐? 미쳐야 돼요.
이게 다 왔는데 여기까지 되나? 다 까먹습니다.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볼게요. 자, 여기는 상위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야죠. 나 이거 봐야 돼. 상위권. 수특수한 모의고사의 중심이다. 자, 여러분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중위권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중위권은요. 항상 후기에 올라오는 베스트 후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이거 맨날 올라옵니다. 그럼 솔직히 되겠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댓글에 아 지금부터 찬찬히 시작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상위권하고 안 친해요. 중위권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난 아니야. 그러니까 반에서 야 너희들 이번에 화학 잘 봤냐 할 때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개 숙이는 학생들. 잠깐 끼어들지 마세요. 잘 보세요. 우리 중위권 학생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라는 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개념을 처음 정리할 때가 시간이 이만큼 걸리지 두 번째 정리하면 3분의 1로 줍니다. 세 번 정리하면 그냥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기출과 연계, 수특, 수완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상위권은요. 몇 개 안 하면 돼요. 중위권은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합니다. 상위권이 이거 하고 있어요. 본래 하위권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제 킬러는 버리자. 너희는 안 돼. 킬러를 하지 마 라고 얘기해도요. 킬러 붙잡고 있어요. 왜? 중위권 친구가 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걸 하면 중위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킬러 버리세요. 하위권은. 언제? 이거는 9평 이후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상위권과 중위권은요 보시면요 공부의 양이 중위권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불구하고 상위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중위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이 상위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수능은요 수능 날만 딱 가서 점수만 잘 넣으면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거나 말거나 구평이 잘못 보거나 말거나 수능 날 가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만점 맞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결과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6평에 점수 안 나왔다고 실망을 해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럼 지구과학을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 9평에 안 나왔다고 실망을 해요.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되나 봐. 돼요. EBS 후기 보세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꿈장 학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로 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팔이 하긴 싫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위권은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목매시고요. 기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까지 해야 돼요. 그럼 중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다 합니까? 전 답변하죠. 그러니까 네가 왜 안 했어 지금까지. 남들 다 할 때 지금 안 해놓고 왜 이제 너무 많이 하냐고. 밤새세요. 그래야 9평 넘어서 체력을 회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권. 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은 거랑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하다 보면 또 힘들고 자꾸 놀고 싶고 그래서 슬쩍 지나간 얘기처럼 꿈장 학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필기고 있으면 적으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해이해지고 공부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EB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꿈장학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상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를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사실 그 EBS 부장님한테 제가 간청을 해갖고 저 꼭 꿈장학생 시상식에 좀 올해도 참가하게 해주세요. 막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녁을 맛있는 거 줍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을 줘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그 장애를 딛고 극복한 아니면 뭐 이제 시골에 섬마을에 아예 학원도 없는 아니면 고등학교 한 반이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고3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도 2등급밖에 못 받는 1등급이 안 나오는 뭐 너무 인원수가 작아서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손을 못 움직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책장을 넘겨줘요. EBS 강의를 보면서. 엄마가 책장을 넘겨주고 말은 하는데 손을 못 움직이는 친구. 수학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도 EBS 강의를 보고 수학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인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각오는 새롭게 하지만 또 이제 살다 보면 힘들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잊지 말고 꿈장학생을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인데 잘 하고 있는데, 중위권 잘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훅 끼어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아니 저는 솔직히 저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게, 아,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아,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화학을 잘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표정이 좀 그러네요. 예. 적어도 아까 USB 받은 친구들은 계속 나를 봐줄 줄 알았더니 조금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주면 안 돼. 이게 계속 진행을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까먹었어요. 자,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명에는요, 나도 해야 된다고. 관심 없어요, 별로. EBS 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학원 강사잖아요. 대치동 일대에서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거든요. 중위권 여기서 피토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어요. 하위권 킬러 버리고 일단 2등급 작전을 시작해. 41점 맞아. 그 다음에 9월 넘어가서 킬러 잡으면 돼. 3개 중에 하나만 열심히 파. 그럼 2개 남어. 44야.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찍어. 그러면 하나 더 맞으면 1등급이야. 맞지? 그리고 1등급 나온 뒤에 뭐라 그래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1등급 나왔어? 꾸준히 점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한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상위권 이렇게 써놨지만 니네는 하던 대로 계속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별로 한번 볼게요. 암기하고 이해를 먼저 볼 건데요. 공부할 때 보면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게 아주 멍청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많이 해보니까 암기가 이해고 이해가 곧 암기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이클 선수를 보세요. 이 선수를 보면 되게 좀 바보처럼 보고 있잖아요. 여기 최성무 선생님 보이시고요. 자빠져 있죠 이렇게. 근데 뭘 보느냐면 대부분 다 이걸 보는데, 여기를 보세요. 발. 이 발이 암기고 이 발이 이해예요.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가죠. 그러니까 암기 이해 암기 이해 암기 하면 자기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암기가 다 됐어. 근데 난 이해력이 부족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못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가 너무 안 돼요.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암기하고 이해는 절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USB 받은 학생, 원자번호 7번이 뭐니? 내놔. 질소? 홀더 녀수 몇 개니? 네, 저 친구 되게 훌륭한 학생이에요. 제가 데려가서 좀 잠시 한 5분 동안 교육을 좀 시키고, 예. 자, 이렇게 툭툭 안 나오, 이게 암기잖아요. 예. 이거 못한다고 화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B킬러의 정의는 뭐냐면요, B킬러를 공부할 때는 완벽 플러스 시간 조절, 득점력 플러스 반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B킬러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인강 보고, 그러니까 EBS 보고 문제집 풀고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되고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돼. 문제 냄새만 맡아도 답이 나와야 돼. 그게 안 된다 생각하면요,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킬러를 풀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득점력을 높이고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방금 저 친구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얼마나 겁났겠어요. 원자번호 7번 뭐야 했는데 갑자기 산소요. 이건 노벨상 받을 감이거든. 아니, 만약에 산소라고 한다면 난 네가 한 건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킬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킬러 파트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EBS 강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특강 아직 안 나왔지만 수능 완성, 이 두 개로 화학에서는 킬러를 준비하기가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 부장님 안 계시죠? 예, 약간 답답해요. 솔직히 화학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좀 만들어주죠. 리을 하나 만들어주죠. 항상. 근데 그럴 때 수특, 수완 플러스 기출을 믿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설 모의고사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또 다른 직업이 사설 모의고사 연구소 만들어갖고 모의고사 만드는 게 제 직업이에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율배반적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것만 찾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 내에 못 풀게 만들고 45점 정도만 1컷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의고사는 잘 팔립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90% 정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10%는요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모의고사도 그거를 맞춰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대치동에서 모의고사 만드는 총책임자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전적으로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킬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킬러에 80% 힘을 주시고 20%는 킬러에다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9평 넘어가면 5대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비법 나왔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마지막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끝나고 또 다른 거 있으면 선목쌤 하실 때 제가 무지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선목쌤 거를 완벽하게 방해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은요 정복 가능한 거예요. 정복 가능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원하는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졸려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서서. 빨리빨리 하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일단 저기 친구 한번 나올래요, 앞으로? 이거 넘겨줘요. 이 친구. 네. 이 친구. 너 맞아. 너 맞아. 어느 학교예요? 문태고등학교. 선택 과목 뭐예요? 물리화학이요. 아니, 제가 이 친구를 불렀냐면, 네, 수고했어요. 네, 들어가 주시고. 오늘 온 학생들 중에 제일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왔는데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사실 뭐 일찍 온 학생들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구과학 선생이다 보니까 늦게 온 학생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늦었다.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구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9평을 보고 나서도 저한테 학생들이 질문해요. 지금 바꿔도 늦지 않을까요? 뭐 이거 늦게 온 학생들 굉장히 익숙한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는 USB를 하나 줘야 되겠다. 이 USB 다 주기로 해놓고 얘기하는데 많이 남아갖고 하여튼 양준 선생님이 좋은 얘기 많이 언제 넘겼지? 내가 넘겼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뭐 전 다 아실 테고 이거는 작년에 그 수능 날 아마 학생들은 수능 날 수능 보고 나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집에 와갖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녁 맛있게 차려놓고 기다리실 텐데 학생들은 수능 보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갔죠. 친구들 만나러 놀러 나가고 그때 학부모님들은 그냥 뭐 적적하시니까 EBS를 보세요. EBS 보면 수능 날 수능 생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수능 생방송을 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능 생방송 할 때 근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막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수능 생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최선목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네 맞는데요. 막 그랬더니 제 강의를 보고 굉장히 좋았다고 선생님 여기서 뵐 줄 몰랐다고 같이 기념사진 좀 찍어주셨겠냐고 막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 전에 수능에 만점 받은 친구예요. 그 수능 만점자거든요. 내가 영광이지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집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원이 없대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인데 자기 사는 곳에 학원이 없어서 학원을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EBS만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EBS 열심히 보고 선생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아까 저 받아간 저 친구가 다르게 지구과학 선택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고마워 뭐 이러면서 저도 그랬었는데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이 EBS만 봐도 충분해요. 그 꿈장학생 시상식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학원 강사지만 저도 학원 강사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사이트에 인강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인강 유료 사이트를 돈 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EBS만 봐도 충분해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온 거고요. 사실 문과 학생도 있고 지구과학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문과학원, 지구과학 선택자가 아니고 저 친구처럼 이제 물리나 화학, 생물 선택자건 충분히 EBS만 보고도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요새 수능의 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쵸? 네. 가장 많이 망한 과목이 화학이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오기 전에 PPT를 봤거든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디스할 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자기만 싹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시기별, 등급별 학습법을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런 만행을 퍼뜨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화학하는 친구 힘내. We will never 봤죠?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화학과 생물이 쌍벽을 이뤘죠. 근데 화학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이걸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수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시라고 그러는 건데 선택 과목의 학생들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평가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죠. 사실 작년 지구과학이 사상 최대의 난이도였거든요. 최고의 난이도였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지구과학 사상 최고의 난이도일 거다. 그랬는데 이제 한 해가 더 지나갔는데요. 올해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의 난이도일 거예요. 선택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은 천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천체만 안 돼요. 천체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구석구석 골라서 평가는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아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을 잘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낼 거예요. 만점자 1% 미만이 되도록 그렇게 낼 거고 원래 이거는 평가원 기준인데 1%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점자가 1%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낼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냐?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가 늘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도끼질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링컨 대통령은 도끼질의 달인이죠. 도끼와 관련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도끼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양의 장작을 해놓은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일단 도끼로 이걸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열심히. 근데 도끼질을 정말 많이 해본 링컨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1시간에 주전자면 도끼 날을 가는데 50분을 쓰겠다. 정말 도끼 날을 예리하게 갈면 그 무딘 도끼로 이 1시간 동안 이 장작을 패는 사람들보다 예리해진 도끼 날로 10분 동안 장작을 패면 그게 훨씬 더 많이 팰 수 있다는 걸 링컨 대통령이 깨달았던 거죠.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시작을 하면 지금 이 시기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6평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작을 하면 일단 문제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제로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은 안 그래요. 30분만 갈아요. 저건 링컨 얘기고요. 우리 화학은 어려워지잖아요. 쉬워집니다. 이제 쉬워지고 잘 들으세요. 화학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꺼내야 돼요. 아들 뭘 하는데 뭔 개념이 필요해, 그지? 서서야 카메라에 나온다고.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망했어 다 오늘. 정말로 화학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 거니까
이제 화학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점점 선택 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화학의 특징이고. 네, 그 기본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질퍽대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성적을 높게 받고 싶지만 힘만 빠지는 거고 점점 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EBS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는 뭘까? 아는 친구. 저기 남학생 뭐라고 생각해요? 크게. 앞으로. 여학생 손 들었어. 아니 내 눈에 제일 먼저 띄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죠? 남학고등학교 축하해요. 네. 그 EBS 강의 중에 선생님들이 겨울방학에 하시는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거 강의가 좀 많잖아요. 그것도 보고 수수 보고 수완도 보면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니까 예전에 기숙학원에서 있을 때 이 친구가 실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 입학 무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기숙학원에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들어와 기숙학원에서 올해는 그냥 국영수를 장난삼아 듣고 내년에 이제 국어를 제대로 하면서 수학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영어랑 수학을 더 다지고 그 다음에 과학을 다지면서 이런 계획으로 학원에 온 친구였었는데 맨날 이상한 질문만 하죠. 과학 시간 아예 관심도 없고 지구과학 시간에 손 들고 앞에 앉아갖고 지구가 거꾸로 돌면 시간도 거꾸로 가나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과학 시간에 정말 어이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지구과학이 살짝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구과학을 2개 틀린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그랬더니 지구과학이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제껴두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EBS의 수능 특강만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 수능 특강에 지구과학 강의 보고 점심 먹고 지구과학 강의 보고 저녁 먹고 지구과학 강의 보고 수업도 다 빼먹고 그래서 그 일주일을 돌렸더니 지구과학 2개 틀리고 다 맞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생겨. 그 다음부터 이제 맨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수업을 듣더라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개념을 열심히 돌려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 기본 개념 강의를 최소한 3번 이상 돌릴 수 있다면 열의만 있으면 돌릴 수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열심히 듣고 2번째는 그냥 다 먹었고 소리만 들어도 돼요. 3번째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면 그걸로 기본은 됩니다. 그거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이 이제 총 40강인데 사실 선생님들이 40강이기 때문에 심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열심히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3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기본은 된 거고요. 이게 됐을 때 수능 특강을 들으면 문제들이 푸는 감이 오기 시작해요. 질퍽질퍽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이 뭔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수능 특강도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한 3번 정도씩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제대로 정독을 하고 그 다음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요. 수능 완성은 자기주도 학습하시면 돼요. 수능 완성 문제를 쭉 풀어보고 그중에 틀린 것들만 강의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양준 선생님 정말 좋은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말 좋은 문제집입니다. 하지만 요새 수능 스타일, 어려워지는 수능 스타일을 제대로 잘 못 따라가긴 하거든요. 그거를 따라가려면 기출을 봐야 되는 거죠. 기출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그 꿈장학생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매년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만점 맞은 친구들, 물론 지구과학이지만 불러갖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게 됐니?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수능 기본 개념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특히 이제 기본 개념 그냥 듣는 건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친구들이 일단 3번 이상 풀어봤어요. 아니, 한 번 풀어본 문제를 왜 3번이나 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친구 아직 중위권인 거예요. 한 번 풀고 또 풀고 그럼 자기가 거기서 틀렸지만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알았다고 생각한 문제를 또 틀리게 되거든요. 약점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똑같은 수능 특강 문제집을 3번이나 푼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출은 5번 정도 풉니다. 만점 많은 친구들을 보면 기출 문제집을 거의 외우는 수준이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만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구과학뿐만이 아니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국영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왜 반대야 맨날? 이거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5번 푸는 거, 6번 푸는 거 100번 풀어도 100날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보는 순간 답을 알고 있어. 3번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가리세요. 가리고 이거 기억 뭐더라? X가 몇이지? 특히 양적 관계할 때 A는 1이고 뭐 2고 넣잖아요. 우리 학생들. 자, 비법 알려드릴게요. 기출문제 풀 때 딱 한 번 풀을 때 틀렸어. 그럼 오답 노트 만들죠. 오답 노트 만들지 마. 왠지 아니? 우리는 뒷장도 틀려. 오답 노트를 만들면 이 문제 틀렸어. 그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뒷면도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와가지고 선생님 프린트물 없나요? 또 물어봐요. 항상.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서 예쁘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남학생들은 적성이 안 맞아. 그렇죠? 붙이다가 이쪽도 붙어갖고 아예 떡이 돼갖고 안 나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뭐 하냐면요. 포스트잇을 활용하세요. 무슨 얘기냐? 해설을 쓰는 거야. 오답 해설을 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때 이걸 틀렸고 근데 극복을 했고 나는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지 라고 각오를 써놓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해설을 써놓는 거야. 자기만의 해설을. 그리고 문제 붙여. 끝. 그럼 나중에 문제집 보다 보면 그게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3회 반복하시면 돼요. 지구과학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다고 지금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오, 천재인데. 이 가끔 이렇게 천재성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친구 원래 별명이 화학의 신이라고도 하지만 분실의 신도 있거든요. 분실의 신. 여기 그 어머님들도 계신데 차 키가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지갑을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핸드폰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여기 있죠. 해외여행 가서 핸드폰 잊어버린 거. 해외여행 가서 가족 분실한 적 있나요? 자기 가족? 여기 있습니다. 거의 분실의 신이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자기가 차 어디 세웠는지 몰라갖고 경찰에 전화하고 막 분실의 신입니다. 가끔 보면 그 오해야. 왜? 지하 주차장에 됐나 봐요. 3층에다가. 근데 4층에 있는 줄 알았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새 차인데. 이건 도둑 맞았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CCTV 다 검사했는데 차가 안 나갔어요. 그거 끝나고 한 4시간 헤맸나 그때? 그리고 딱 갔더니 3층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단편적인 사건을 이렇게 왜곡 과장 보도하는 최선묵은 규탄한다. 그래서 그런 거 이건 아닌데 하다가 가끔 천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기출문제 꼭 포스트잇 쓰시면서 5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그럼 충분히 아마 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기본 개념 잘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그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